안녕하십니까. 고주현 회계사입니다. 이제 회계 관리인데요. 아까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것 중에 많은 비중이 이제 세금에 대한 거였어요. 세금. 그럼 회계는 뭐냐? 세금 쪽에서 회계의 의미는 그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뭐 법인세 신고라든지 소득세 신고할 때의 어떤 근거 서류 중에 재무제표가 들어가 있고 또는 회계와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지원적인 또는 근거가 되는 그런 건데, 회계는 기본적으로 이 법인은 아예 법인 정관에서부터 회계에 대한 이 법인 설립할 때 회계는 어떻게 하겠다 이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상법이나 민법이나 그 근거 법령에서도 회계에 대한 내용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란 거는 이제 실체가 없잖아요. 가상의 존재입니다. 근데 권리 의무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에서 권한과 의무를 부여를 해줬어요. 근데 대부분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실무적인 절차에서는 얼마나 거래가 일어났고 뭐 돈이 어떻게 돌고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뭐 예를 들면 비영리 단체 같은 기부금을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이게 전부 다 회계랑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회계 관리에서는 이제 회계 기준에 적용하는 그런 회계 관리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 활동을 또는 조직 활동을 하는 그런 회계 관리에 대한 개념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리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여기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네요. 그래서 창업기업의 이제 회계 관리를 잘 하셔야 불이익도 안 당하고 지원 제도를 선정받을 때 근거 서류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 관리에서 가장 이제 이거 회계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법도 어렵지만 세법은 법에 명확히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근데 회계는 약간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이 강해요. 왜냐하면 회계가 세법은 세금을 이제 걷고 국가의 재원을, 운영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 돈을 걷는 목적,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론이 있으면 안 돼요. 가급적 정확히 공평하게 누구나 봐도 이제 명확한 거를 이제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조세 법률주의라고도 표현하는데, 학문적으로는 법률에서 다 근거를 해서 법률에서 가급적 이론의 여지가 없이 이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회계는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거든요. 회계의 목적은 그 조직에 대한 뭐 경제적인 실체 또는 경제적인 현황을 잘 표현해서 잘 제공을 해서 이해관계자들, 뭐 예를 들어 주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정보 제공 또는 활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정보가 유용한 정보, 적식성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게 사실은 근본 이제 어떤 그 존재 이유입니다. 회계의 존재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주주의 입장이 다르고 근로자의 입장이 다르고 대표이사의 입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약간 이론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자산이라는 거는 뭐 보통 자산의 회계적 정의가 뭐냐 했을 때 이런 겁니다. 뭐 회계 기준에 그게 써 있어요. 아예 뭐 지금 과거나 현재 거래로 인해서 미래에 이제 경제적 효익이 가득할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자산이다. 뭐 말이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산이 뭔지. 결국은 자산이란 거는 대부분 비용과 자산을 이제 어떤 항목에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산은 내가 돈을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돈과 뭔가를 보통 바꾼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자체가 자산이고 예금 자체가 자산이라는 거는 뭐 직관적으로 잘 아실 거고, 소프트웨어, 특허권, 업무용 비품, 제가 돈을 썼는데 책상을 샀어요. 그럼 이제 그게 비용일 수도 있고 자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책상은 5년 동안 쓴다. 그럼 자산이고요. 자산에서 비용 처리는 감가상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되긴 되겠죠. 그래서 자산은 이제 우리가 지출은 했지만 경제적 효익의 향후에도 얻을 수 있는 그 실체로서 우리 회사에 귀속되어 있는 걸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채는 쉽게 얘기하면 갚을 돈이죠. 근데 갚을 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이제 부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상거래 외상으로 사오면 갚아야 되고, 또 대표자 가서은 대표이사한테 돈을 꿔오면 다시 갚아야 되고, 이런 게 부채입니다. 이제 자본금은 법인 기준으로 초기에 납입 자본이 있을 거고, 돈을 벌면 그 돈 중에 뭐 배당을 안 하거나 급여로 다 주지 않은 나머지 잉여 자금이 계속 쌓이겠죠. 그런 걸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은 이제 부채 더하기 자본이랑 정확히 일치를 해요. 이게 회계의 어떤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자산은 부채, 자본의 합과 항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라는 거에서 요거를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요. 부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회계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지만 논리적인 걸 조금은 아셔야 돼요. 뭐 우리가 회계 전공으로 뭐 대표이사님이나 경영진들이 하실 것도 아니고 하긴 하지만 회계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이제 기업 활동, 의사결정하는 데 편한데, 요 자산, 부채, 자본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는 자산이에요, 지류예요, 비용이에요? 자산이겠죠, 당연히. 제가 예를 들면 1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자산에 유형 자산, 토지, 건물 해서 1억이 생기는 거죠. 그럼 현금으로 샀다고 치면 내 현금이, 자산인 내 현금 1억이 아파트인 유형 자산 1억으로 바뀐 거죠. 근데 현금을 주고 샀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5천만 원 대출을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부채가 늘어나죠. 그러면은 5천이 더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자산 아파트가 1억 5천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 돈 1억이랑 이제 대출 5천을 받았다. 그러면 자산에는 1억 5천짜리 아파트가 생기고 내가 갚을 돈은 5천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잉여 계정으로 자본은 이제 1억이 생기겠죠. 그럼 1억 5천이라는 자산이 내가 꿔온 돈으로 5천, 원래 내 돈 1억. 그래서 항상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게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렇게 이제 재무 상태에 대한 항목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아까 먼저 세무관리 시간에 설명드렸던 대로 결국은 번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수익, 비용, 법인세에서는 입금, 송금,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서 뭐 총수익금의 필요경비, 이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결국 손익계산서는 내가 얼마 벌었는지를 계산해주는 회계적으로 규정된 표입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수익, 비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수익과 내가 쓴 비용을 가감을 해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 항목들을 열거를 해놓습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럼 결국은 재무 상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산이 아파트다. 그러면 1억 5천짜리 아파트 자산이 있고 내가 은행에서 5천을 꼬았으면 부채는 5천, 내 순수한 자본, 내 돈은 1억이죠. 근데 이거는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한 거잖아요. 그게 재무 상태죠. 어느 특정 시점에 내 재무 상태는 어떻더라,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의 현황은 어떻더라가 재무 상태표고, 손익계산서는 특정 시점이 아니고 특정 기간이에요. 예를 들면 1년 동안 제가 사업을 해서 수익 얼마, 비용 얼마, 이건 당연히 기간의 개념이 있겠죠. 어느 특정 시점이 아니고. 그래서 돈을 벌면 그 번 만큼 자산에 쌓이겠죠. 그리고 부채가 자본이 늘어나고, 이제 그런 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들이 재무 상태표는 보통 뭐 법인인 경우는 사업연도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90%는 중소기업은 12월 말 법인이니까 12월 말자로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2018년 1년 동안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써서 결국은 얼마가 이익인지. 근데 그 이익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재무상태표, 연말의 재무상태표에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자본 항목을 구성한다는 이제 요 정도 논리를 알고 계시면은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놓고 볼 때 내가 어디에서 돈을 벌고 어디에 돈을 써서 남은 돈이 결국은 연초에서 이렇게 번 돈이 더해져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가 연말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지식이 조금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 개념으로 아시고 한번 뭐 각자 회사의 거를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